오늘 미국 오일업계 3등 코노코필립스가 라이벌인 콘초와 인수협상 중이라는 뉴스가 터지면서 장초에 콘초가 올해 4월 이후 1일 상승률 최고치인 15%를 한때 찍는 등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회사들 중에 인수 매력이 큰 업체들은 그 소식에 일제히 따라서 올랐는데 장중부터는 짜게 식었습니다. 콘초는 퍼미안 지역의 미들랜드에 기반을 둔 회사로 시총이 약 10빌리언 정도입니다. 아직 대화가 진행 중이고 1, 2주 안에 최종 결정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최근 쉐브론의 노블에너지 인수나 DVN과 WPX의 합병 소식이 있었지만 업계 3위인 코노코가 업계 8위권인 콘초를 인수하는 건 쉐브론의 노블에너지 인수 가치를 능가하는 빅딜로 올해 최대 크기의 석유회사 인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 오랫동안 기대했던 셰일 회사의 통합이 마침내 도래했다는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콘초의 기업 가치는 약 134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콘초는 세계적으로 자산이 퍼져 있던 노블에너지와 달리 텍사스 퍼미안 지역에서 파이오니어와 함께 가장 큰 독립 셰일 업체 중에 한 곳입니다. 코노코필립스는 알래스카, 미국 본토, 그리고 중국 동남아, 중동 등의 아시아 지역 이 세 곳에서 각각 30% 정도의 매장량이 있고 캐나다, 유럽, 북아프리카에서도 생산하는 등 전 세계에서 크게 6개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미국 내 3위 석유 업체입니다. 그동안은 요즘 제일 핫한 퍼미안 지역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셰일 쪽은 텍사스 남쪽의 이글포드에서 미국 내 4위 업체인 EOG 다음으로 현재 챕터 11에 가 있는 CHK와 함께 지분이 높은 회사이고 그 외에 백현과 퍼미안 내 하위 유전인 델라웨어 유전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콘초는 옥시가 2019년에 퍼미안 유전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아나달코를 인수한 것처럼 2018년에 RSP 퍼미안이라는 회사를 9.5빌리언 달러에 인수해서 퍼미안 지역에서 순수 셰일 업체 중 가장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콘초는 오일업계에서는 정말 드물게 빚으로 사이즈를 키우기보다 EPD처럼 프리캐시 플로우로 자금을 자체로 조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였습니다. 당시 S&P 500의 에너지 기업 중에 지난 1년 동안 실적이 코노코필립스와 헬스와 함께 가장 좋았던 기업이었습니다. 콘초는 코로나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대부분이 매력적인 가격에 해지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콘초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하루에 28,000배럴이 WTI 유가 53불에 소합으로 해지되어 있고 14만 3천 배럴이 브렌트 유가 49불에 소합되어 있습니다. 즉 하반기 생산량의 90% 정도가 소합으로 유가가 고정되어서 유가 변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평균 유가가 겨우 28불이었던 역대 가장 힘들었던 2분기에도 오히려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가가 30불대에 머물러도 약 4억 달러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거로 예상됩니다. 콘초의 장점은 2021년도에도 상당한 양이 해지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하방 보호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WTI 유가 46불에 하루 생산량 16,500배럴과 브렌트 유가 40불에 89,000배럴이 소합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 생산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지를 떠나서 콘초 자체가 낮은 유가 환경에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비용 생산자라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부채 비율입니다. 하반기 시작 기준으로 총 부채가 작년보다 10%나 줄어서 겨우 약 3.96빌리언입니다. 이는 중대형 오일 회사 평균인 60%보다도 10%나 낮은 50%의 부채 비율입니다. 2025년에 600밀리언 달러 상환 전까지 만기도 없습니다. 아직 신용대출이 2빌리언이나 풀로 남아있고 현금이 320밀리언 있는 등 이동성은 전혀 문제가 없고 현재 현금 흐름이라면 올해가 끝날 때쯤에는 현재 3.6빌리언 정도의 순부채도 3빌리언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영업 흐름 대비 주가 비율인 EV 에비타를 보면 중대형 오일 회사 중에 가장 저평가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EV 에비타는 순수하게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과 기업의 가치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 수치가 낮으면 회사의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콘초의 가장 큰 문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20% 정도가 되는 연방 토지 면적에서 시추 작업이 지장이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행이라며 2년 정도 시추 허가는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콘초는 생산량 측면에서 65%는 원유이고 천연가스는 35% 정도입니다. 반면 코노코는 올해 생산 비중을 보면 오일이 52%, 천연가스 38%, NGL이 10% 정도입니다. 재밌는 건 석유 생산량의 3% 정도는 캐나다 오일샌드입니다. 2018년에 CV랑 50대 50으로 합작하던 오일샌드를 다 정리하고 CV에게 팔았는데
썰몬트 지역에 아직 SHD 타입의 올샌드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코노코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시총이 거의 절반을 잃었지만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 승인된 1빌리언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4분기 동안 실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다른 업체들과 달리 재무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재무상에 사용 가능한 현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최근 배당금도 2.4% 정도 올려주고 남들이 다 하는 인원 감축도 없이 이번 유가 급락 사태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재무 덕분에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서도 캐나다 몬투니 천연가스 자산을 구입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인수합병 시도입니다. 그동안 인수합병이나 자산 판매 타이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잡았던 코노코필리스였던 만큼 아직 딜이 성사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가장 낮은 바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을 획득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노코의 문제라면 나라가 좀 복잡한 상황에 있는 리비아에 자산이 있고 매장량과 생산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알래스카의 연방부지에 있는 유전이 바이든 당선 후에 어떻게 될지가 가장 관심사일 겁니다. JP모건은 두 회사 간의 거래가 업계 내에서는 전략적인 의미도 있지만 두 회사 다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콘초와 코노코는 2분기에 함께 13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는데 이는 비슷한 라이벌인 아나달코를 인수한 옥시덴탈의 생산량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큰 회사 중에는 그 다음 타자로 파슬리나 아파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슬리는 파이오니어의 창업주 중에 한 명인 파슬리가 손자에게 유전을 물려주면서 만든 회사라 파이오니어랑 소문이 많고, 아파치 같은 경우는 아나달코가 옥시에게 먹히기 전인 2015년 사우디 치킨 게임이 한창인 와중에 아나달코가 인수 제안을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퍼미안 지역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회사들은 인수합병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